초기에는 이제 자세를 바꾸거나 잠시 쉬면 증상이 좋아지기 때문에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경고등 무시하고 계속 운전하는 것 같은 겁니다.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보면 이것만 먹으면 좋아진다. 사실 대부분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게 많아요. 근거가 만약 있었다면 당연히 의약품으로 출시가 됐겠죠. 한의학적으로 치료를 하고 꾸준히 관리를 잘 하면 수술 없이도 증상을 크게 개선시켜 드리는 환자분들이 되게 많아요. 안녕하세요. 파주 쾌척한방병원 병원장 박철현입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한쪽 다리가 저리면서 통증이 찌릿찌릿하게 내려가는 느낌. 처음에는 이제 잠깐 그러려니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고 걸을 때도 계속 한쪽 다리만 불편해지고, 실제로 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왼쪽 다리만 혹은 오른쪽 다리만 계속 저리고 아파요. 허리는 괜찮은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 증상들이 단순한 피로나 일시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사실 이 증상은 척추관 협착증의 대표적인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단순히 노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 불균형이 있다거나 아니면 척추 주변 근육이 약해졌다거나, 그리고 이제 평소에 자세 습관이 안 좋은 게 복합적으로 적용을 해서 한쪽으로만 신경이 눌리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은 한쪽 다리만 아픈 허리 협착증의 정확한 원인과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 그리고 이제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래서 내 다리가 아팠구나 이해가 되시면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아시게 될 겁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말 그대로 척추관이 좁아지는 질환인데요. 뼈가 위에 거 아래 거 이렇게 있고, 요 사이에는 디스크가 들어있죠. 그리고 요 뼈하고 뼈 사이에 뒤로 이렇게 통로가 있어요. 단면이기 때문에 점선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척추의 이제 나머지 뼈, 그리고 위에 뼈와 아래 뼈 사이에는 이렇게 구멍이, 그리고 요 통로를 통해서 척수 신경이 지나가고 요 구멍을 통해서 신경이 빠져나와서 이제 원하는 대로 가게 되는, 이 마치 차들이 이렇게 큰 고속도로 타고 운행을 하다가 램프 구간을 통해서 국도로 빠져나가는 이런 거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척추 구조물들이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일단 척추관 안쪽에 매끈해야 되는 애들이 뒤로 이런 식으로 변형돼 나오면서 신경을 누르는 이런 경우가 한 가지 있고, 뼈하고 뼈를 연결하는 부분에 인대들이 있어요. 특히 요 사이에 이제 황색 인대라고 부르는 인대가 있는데, 요 녀석이 요렇게 되게 두꺼워지면서 지나가는 신경들을 누르고 압박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척추신경이 탈출하는 출구 구멍이 만성적으로 막히면서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멍 주위에 있는 조직들이 점점 여기를 막아서 이런 식으로 압박이 되는 패턴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거든요. 척추관 협착증은 갑자기 생긴 질환이 아닙니다. 수년에 거쳐서 천천히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확 하고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허리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허리 안에 나도 모르게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왜 허리가 문제인데 다리가 아플까요? 그리고 왜 양쪽이 아니라 한쪽만 아플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척추에서 신경이 나올 때 좌우로 한 쌍씩 이렇게 한 쌍씩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좁아지면 양쪽이 같이 눌리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고, 특히 몸이 비대칭이기 때문에 혹은 이런 식으로 유착이 한쪽에 생기기 때문에 눌리는 신경 그쪽 라인 따라서 압박을 받고 그 신경과 관련된 부분들의 증상이 생기는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초기에는 이제 자세를 바꾸거나 잠시 쉬면 증상이 좋아지기 때문에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마치 이제 경고등 무시하고 계속 운전하는 것 같은 겁니다. 그때라도 반드시 처치를 해줘야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척추관 협착증의 대표적인 증상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간헐적 파행이라는 겁니다. 걷다가 허리나 다리에 통증, 저림이 생겨서 가다가 잠깐 멈춰서 쉬었다가 걸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가장 흔한 증상은 자세에 따라서 통증이 변한답니다. 허리를 이제 앞으로 숙이면 척추관 뒷부분에 있는 이 협착 부위가 넓어지면서 증상이 좀 완화되고, 반대 허리를 뒤로 제끼면 여기가 좁아지면서 증상들이 더 심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착증 환자분들은 보통 이제 허리를 약간 이렇게 구부정하게 한 채로 숙이고 걷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야 허리가 편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장시간 서 있을 때 악화되는 증상이 있다는 겁니다. 오래 서 있으면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들이 계속 증가하면서 신경 압박이 좀 더 심해지기 때문이죠. 요리를 오래 하시거나 설거지를 할 때 혹은 장시간 쇼핑을 할 때 증상이 더 심해진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진료했던 6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제 평소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마트에 장을 보다가 갑자기 왼쪽 다리에 심한 저림과 통증이 와서 움직일 수가 없으셨대요. 잠시 앉아서 쉬니까 괜찮아져가지고 이제 그냥 넘어갔는데, 이후에도 이제 같은 증상이 계속 반복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내원을 하셨어요. 근데 검사해보니까 요추 4, 5번 부위에 중등도의 척추관 협착증이 발견돼가지고 저희랑 지금 치료하고 계시고, 지금은 문제없이 일상생활 잘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척추관 협착증은 어떻게 진단을 할까요? MRI 같은 영상검사는 협착의 위치와 정도, 이걸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영상에서 보이는 협착의 정도하고 실제 환자가 느끼는 통증의 정도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는 일단 영상검사도 하고 신체 가동성을 체크하는 여러 가지 다른 검사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신체 상태와 불균형을 함께 체크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체열 진단기로 신경 전달이 좌우로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하고, 하지 직거상 검사라는 검사가 있어요. 다리 들어 올려서 협착증이나 디스크 체크하는 이런 여러 가지 신체를 이용한 검사들도 같이 병행을 하죠. 제 경험으로는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정형외과에서 수술밖에 답이 없다 이런 말을 듣고 오시지만, 실제로는 한의학적으로 치료를 하고 꾸준히 관리를 잘 하면 수술 없이도 증상을 크게 개선시켜 드리는 환자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대표적으로 그 치료법이 매선 치료법인데요. 이 특수한 실을 문제가 있는 부위에 삽입을 해서 지속적인 자극과 근육 재생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특히 척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로 인해서 생긴 허리 통증에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허리 골반 주위에 이제 약해진 근육 인대들 지지력을 높여주고,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도 긴장도 풀어주고, 협착된 부분 그런 부분에 이제 압력도 분산시키는 이런 효과가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리고 이제 딱 한 번만 시술을 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 효과를 지속적으로 볼 수 있어서 병원에 자주 오지 않으셔도 되고요. 신경 주변의 염증을 감소시키는 저림이나 통증들이 되게 빨리 좋아집니다. 다른 수술과는 달리 부작용도 없고, 그 다음에 회복 기간이 짧고, 시술 받고 나가시면 바로 그 시간부터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실제 시술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아래 이제 고정 댓글에 달아둔 매선치료 시술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집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장시간 서 있을 때에는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실었다가 다른 쪽으로 바꾸는 식으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체중을 분산시켜 주시고요. 또한 앉을 때에는 허리에 힘이 너무 들어가지 않게 편안하게 편 상태, 그리고 자주 움직여 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규칙적인 운동은 필수예요. 특히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중요한데, 척추를 안정화시키고 압박을 줄이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수영이나 걷기 같은 충격이 적은 그런 유산소 운동도 좋고, 과도하게 몸을 굽히거나 회전하는 동작들, 이런 게 들어간 운동들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명심하셔야 되는 거는 운동은 좋아지려고 하는 거지 다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무리되지 않은 선에서 적절히 조절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자주 알려드리는 간단한 스트레칭이 있어요. 누워서 양쪽 무릎을 이제 가슴 쪽으로 이렇게 당겨주면서 안아주는 동작인데, 척추관을 넓혀주고 허리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3, 4회 정도 한 번에 30초씩 꼭 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무거운 물건을 들지 마세요. 꼭 들어야 될 때는 허리가 아니라 무릎을 굽힌 상태로 다리 근육을 이용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통증이 심할 때는 적절한 휴식과 냉온 찜질이 도움이 됩니다. 통증이 막 생겼을 때는 대체로 차가운 찜질, 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만성적으로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따뜻한 찜질로 근육을 이완시켜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찜질은 일시적으로 통증을 완화시키는 방편이지 그 자체가 치료가 아니거든요. 찜질하고 좋아진다고 해서 방치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척추관 협착증과 관련해서 떠도는 다양한 민간요법, 보조제 이런 거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보면 이것만 먹으면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사실 대부분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게 많아요. 건강을 위해서 복용할 수 있는 제품들은 건강기능식품, 건강식품, 의약품 대체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 혹은 의학적으로 치료 효과가 입증된 것들만 모아놓은 게 의약품으로 분류가 돼요.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 대부분 건강기능식품이나 건강식품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협착증에 좋다는 일부 보조제가 건강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지, 협착증을 치료하는 효과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골의 주성분이라고 하는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친 이런 관절 건강 보조제는 연골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는 희망을 줄 수는 있지만, 척추관 협착증에 치료가 된다는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만약 있었다면 당연히 의약품으로 출시가 됐겠죠.
또 뭐 항염증 성분이 있다는 오메가3 지방산이나 강황, 커큐민 이런 보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환자분들이 이런 거 질문하시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도가니 먹는다고 무릎에 연골 생기는 거 아니고 머리카락 먹는다고 머리카락 나는 거 아니듯이 인대, 연골, 뼈 이런 거 구성 성분을 먹는다고 해서 치료 효과가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민간요법이나 보조제가 치료 효과가 있을지 건강에 도움이 될지는 본인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제품 판매자의 그 광고 문구 이런 거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에게 먼저 상담을 하셔야 된다는 점 꼭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다른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보조제하고 서로 트러블이 생기는지 상호작용도 꼭 고려를 해야 됩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온천이 좋다던데 사우나가 좋다던데 핫팩이 좋다던데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근데 온천이나 찜질방 이런 데 따뜻한 물이 이제 근육들을 이완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급성기 염증이 있을 때는 오히려 악화시킬 수도 있고 시원하다고 하시면서 엄청 뜨겁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염증이 더 생기거나 아니면 화상이 생기거나 피부 손상 위험이 있으니까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척추관 협착증, 특히 한쪽 다리만 저리고 아픈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입니다. 그래서 다리 저림이나 통증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거는 몸이 보내는 경고다. 더 큰 쓰나미에 대한 전조 증상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피로나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다양한 허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질문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